자, 비가 와도 멈추지 않는 포켓몬 갑니다. 속초로 가는 사람들이 비가 와도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 혹시 이번 포켓몬고 관련해서 속초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네. 이제 속초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업체 사람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이 바로 동부 익스프레스인데요. 이곳은요, 지금 이 티켓을 구하는 승객들이 너무 많아서 3대에서 4대 정도 임시차를 증차해 운행 중이라고 자,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이 어제 바로 속초의 광경입니다. 비 내리는 속초군요. 포켓몬고 하느라고 핸드폰을 쳐다보는 저런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저 화면에 있는 사람들은 속초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3대에서 4대를 지금 증차했고 또 앞으로도 증차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속초를 가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박수유 기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전국에서 몰려들다 보니까 속초 지역의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속초의 한 편의점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손님이 무려 5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호텔업계도 7월 주중주말 객실 예약이 모두 완료됐다며 상당히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속초행 당일치기 여행 상품까지 등장했는데 예약 판매 사흘 만에 약 500여 명이 이 상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네. 자, 속초를 다녀온 기자가 김단비 기자가 아니라 박수유 기자였던 것 같은데. 박수희 기자는 네. 이슈가 될 무렵에 처음에 갔다 왔죠? 네, 맞습니다. 사실 군사 관련 속보가 아니면 평소에 강원도가 이렇게까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적이 없었는데요. 속초시도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SNS에는 무료 와이파이 지역이나 고속 충전기를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표기한 지도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네. 또 엊그제 제가 방문했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게 뭐 태초마을 입구라던가 설악동에 포켓몬이 숨어 있어요. 이런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어제 저도 쉬는 날이라고 후배하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 후배가 자기도 앱을 다운을 받았는데 서울이라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황량한 지역에 자기가 서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 앱을 다운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합법이 아닙니까? 지금은 다운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우선 한국에는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은 게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다운받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을 육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즐기는 걸까 살펴봤더니 바로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GPS 위치 정보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네. 뭐 시민의 말을 통해서 보면요,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게임을 하려면 GPS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다운받아 지금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즐기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열풍인데 말이죠. 황일도 기자. 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외신을 통해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강현실 게임이다 보니까 휴대폰을 들여다 보면서 거리를 걸어야 하고 주위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차를 못 본다던가 혹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거꾸로 포켓몬을 잡으러 동굴에 들어갔다가 구조가 됐다라는 사례도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만 방송사고 역시 심심찮게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켓몬을 찾으러 지붕이며 차 지붕이며 이런 것들을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이렇게 달리는 차 안에서 이걸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보면서 재미도 재밌겠지만은 굉장히 아찔하고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차 지나가는 거 이런 것도 못 보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어쨌든 황일도 의원님. 증강현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깔려 있는 것들에 무언가를 덧붙여서 그거를 이제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게임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이게 아직 시작일 뿐인데 앞으로 더 많은 방식으로 이런 방식들이 현실에 뭔가를 덧붙이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 이게 시작일 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오히려 가상의 세계에 현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역정이 되는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은 반복적으로 더 확장돼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엔 박수유 기자한테 아주 특별한 여름 피서 체험을 하고 오셨다는데 어떤 체험인가? 암흑 속에 들어가셨다죠? 네, 눈을 감은 상태나 다름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서 특히 피서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기가 어디였나요, 그런데? 네, 저기는 암흑 카페라고 아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저곳은 암흑 카페가 아니라
깜깜한 어둠 속에서 네.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서울에 있는 일종의 뭐 게임이군요. 놀이공간 같은 데군요. 네. 사실 시각이 차단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식사도 하고 보드게임에 심지어 탁구까지 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매우 놀라웠고요. 네. 청각이나 후각과 같은 다른 감각들이 많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보니 함께 간 친구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연인들끼리나 단합이 필요한 회사 워크샵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색적이긴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김단비 기자, 예. 저기는 보령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령,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는요, 보령 머드 축제가 한창입니다. 네. 15일부터 오늘 24일까지 제19회 보령 머드 축제가 열리는데요. 지난해만 무려 32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령 머드 축제는 버려도 되는 옷을 입고 머드에 뒹굴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네. 즐기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난 16일엔 비가 오는 날씨에도요, 네. 무려 58만 명이 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하니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9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요, 올해에만 50가지가 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번 가셔서 여름휴가 보령축제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